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우주 리듬을 타라 디펙 초프라의 책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디펙 초프라 책은 몇 권 리뷰를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 책은 읽은 지 좀 된 책인데 이번에 리뷰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뭔가 새롭기도 하고 많이 또 경험한 것도 있고 그새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재밌게 읽었어요. 제가 늘 라이브 방송 때마다 무한계 인간, 무한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주가 무한하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무한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우주에 속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한한 기쁨, 우리 기쁘고 행복하고 싶어 하죠.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환자와 마주 앉아서 뜬금없이 그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디펙 초프라 이 저자님께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왜 낫고자 하는 거요? 그때 그 사람이 아픈 사람이라면 누구나 낫기를 바라지 않겠소? 라고 대답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낫기를 바라는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병이 나아야 직장에 돌아가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계속 왜 물었대요. 당신은 왜 돈을 벌고 싶은 겁니까? 아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어서요. 자, 아들을 왜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냐고 또 물었대요. 내 아들이 좋은 교육을 받아서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니까요. 그래서 왜를 끝까지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지요. 자, 우리가 좋은 학교, 좋은 직업, 결혼, 이런 모든 그 인생의 미션들 끝까지 가보면 뭐예요? 부자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유명해지는 거. 결국엔 뭐예요? 우리가 얻고 싶은 거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나는 의문을 품게 되었다. 사람들은 어째서 행복을 첫 번째 목표로 삼지 않는 걸까? 행복을 다 미뤄요. 행복은 나중에. 지금 내가 뼈 빠지기 힘들어도 막 고통스러워도 절망 속에 있어도 행복은 가질 수 없어. 난 다른 걸 갖기 위해 노력할 거야 라고 합니다. 지금 아들을 좋은 대학에 보낸다 이것도요. 아들의 얘기를 또 들어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은 공부할 마음이 없는데 부모가 계속 공부하라고 하면 부모가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말로는 행복하겠다고 얘기해놓고 우리는 자꾸 엉뚱한 걸 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차적인 수단들 대신 첫 번째 목표로 곧장 행복을 설정하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다른 것들을 더 쉽게 얻는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자,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대요. 만일 네가 가장 높은 것을 구하면 다른 모든 것이 따라서 너에게로 온다고. 그런 거 있죠. 즐기면 돈이 따라온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행복에 대한 어떤 많은 이야기들이 이 책에 있습니다. 사람의 고통에는 5가지 원인이 있대요. 첫 번째는 자기가 누군지 모름. 둘째는 에고 또는 자아상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함. 셋째는 덧없이 사라지고 실제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집착. 넷째는 덧없고 실제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에 휘말림. 다섯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넷째, 덧없고 실제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 휘말림. 이런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은 지구가 멸망한다. 경제 위기로 망한다. 계속 망한다. 이런 거. 그런 것들, 존재하지도 않는 것들. 되게 많죠. 죽음 오지도 않는데 벌벌벌 떨고 아프고 그러면 이제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도 그냥 은유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래요. 뇌가 무슨 생각을 할 때 일어나는 화학작용이 위장에서 똑같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신나는 기분이 들 때 우리 몸은 강력한 항암 기능을 하는 면역 분비물을 생산한다. 진짜 우리가 기분이 안 좋으면 여기 속이 안 좋죠. 소화가 안 되거나 토하기도 하고요. 제가 19살 때 고등학교 3학년 11월 달에요.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죠. 시급 3,000원. 굉장히 센. 그때 제가 이제 오후에는 편의점을 갔었는데 편의점은 1,600원. 약국은 3,000원.
그래서 몇 시간 일을 했었죠. 그때 바로 위에 내과가 있었는데요. 처방전이 들어오면은 파란 코팅의 알약을 4분의 1씩 몇 끼니에 집어넣었어요. 제가 그게 뭐였냐면 물어봤어요. 무슨 약인데 이렇게 쬐끄맣게 쪼개가지고 하나를 다 넣지도 않고 넣습니까? 라고 약사님께 물으니까 신경안정제래요. 그래서 네? 이 사람들이 왜 신경안정제를 먹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위가 안 좋고 소화가 안 되고 속 쓰리고 이런 분들이 실제로는 이렇게 막 마음의 병이라든가 우울증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속상한 일. 그러니까 속상하다라고 할 때 속이 상한다 이 뜻이죠. 나 속상해. 속상한 일. 그러면 정말 속이 상한대요. 그러니까 위장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근데 실제로 속상한 일들이 있고 우울한 일들이 있는데 병원에 와서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속이 쓰립니다. 설사를 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실제로는 마음이나 정신이 아프다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마음 관리가 건강 관리의 첫째라는 거죠. 마음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안다. 동시에 모든 곳에 있고 못하는 일이 없다. 의식은 무한하고 경계가 없고 영원하다. 처음이 없고 처음이 없으니까 끝도 없다. 시간 안에 어떤 변두리나 경계도 없다. 한없는 것을 누가 무슨 수로 재겠는가?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양이 있나요? 마음과 생각에 처음과 끝이 있어요? 우리 생각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죠. 정말 의식은 무한해요. 이 무한한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잘 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한대요. 어떤 사람은요, 나한테 있는 건 시간뿐이다 라고 말해요. 그들의 맥박은 느리고 혈압은 낮고 신체 반응은 느긋하고 그래서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자, 우리 앞으로 이렇게 말해볼까요? 나한테 있는 건 시간뿐이다. 보통 사람은 하루에 약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대요. 놀랄 일이 아니래요. 우리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5만 상을 쓴다 할 때 그 5만이 아마 이런 뜻인가 봐요. 오늘 우리가 하는 생각의 95%가 어제 한 생각과 똑같다고 합니다. 날마다 똑같은 에너지 패턴으로 똑같은 몸짓을 저도 모르게 되풀이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 나이가 계속 들어도요, 생각이 별로 바뀌지가 않고 의식의 한계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생긴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처음 가졌던 질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답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나는 순수 의식, 순수 가능성이다. 모든 가능성의 장이다. 순수한 가능성은 뭐예요? 이게 무한한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한계가 없죠. 가능성. 우리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사람들은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내 삶은 뭐 나쁘고 누구는 좋아 보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태어남과 죽음, 켜짐과 꺼짐, 즐거움과 슬픔, 밤과 낮, 그리고 계절의 순환이 모두 끊임없이 계속되는 존재와 생성의 순환이에요. 우리가 세옹지마, 전화위복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좋았다 나쁘기도 하고 나빴다 좋기도 하고 이게 바로 이 자연과 우주의 속성입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파워를 갖고 싶어 해요. 힘을 갖고 싶어 해요. 그 힘이 권력, 명예, 돈 이런 걸로 바뀌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은요, 갖고 싶어하는 그 힘이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세상에서 힘으로 통하는 것은요, 남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폭력과 고통을 자초하는 진짜 두려움이다라고 합니다. 이걸 단어로 바꿔보면 억압, 규칙, 명령, 협박 같은 것들. 이게 가정이든 사회든 학교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어때요? 되게 답답하고 무섭고 같이 싫죠. 근데 진정한 힘은 어떤 것이냐면 새로 창조하는 힘, 변형하는 힘, 사랑하는 힘, 치유하는 힘, 자유롭게 해주는 힘, 이것이 바로 진정한 힘이라고 합니다. 사랑, 치유, 자유 이런 단어 들으니까 어때요?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훌륭한 어머니는 다 이제 그 자식이 훌륭하게 자라서 어머니가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때리거나 엄하게 키웠기보다는 자유롭게 키웠다. 칭찬을 많이 해주셨다. 위인들 보면 그렇죠. 에디슨 어머니 같은 분도. 진정한 힘에 우리는 이끌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사랑, 치유, 자유를 좋아하죠. 이게 진짜 힘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어서 쾌락이 있고, 슬픔이 있어서 기쁨이 있고, 추위가 있어서 더위가 있고, 궁핍이 있어서 풍요가 있고, 두려움이 있어서 용기가 있고, 사랑이 아닌 것이 있어서 사랑이 있는 것이다. 둘을 함께 알지 못하면 어느 쪽이든 한쪽만은 의미가 없고 한쪽만 경험할 수도 없다. 자, 우리는요, 쾌락, 기쁨, 풍요 이것만 가지고 싶지만 사실은 이 반대편을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은요, 밝음이 존재해야만 밝았다가 깜깜해져야지 이제 어두움이구나 하지, 계속 어두우면 여러분 그게 어두움인지를 몰라요. 밝은 게 뭔지를 알아야죠. 그죠? 자신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드러내 보일 때 당신은 망가지는 게 아니라 온전해진다. 자기 그늘을 불편해하지 않고 태연히 끌어안을 때 당신은 말할 수 없이 매력적이 되고 당신 인생은 굉장한 모험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잘난 모습, 좋은 모습,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긍정적인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죠. 부정적인 모습 뭐예요? 내가 망가지고 별로고 형편없고 그지 같고. 제가 자꾸 그지같이 하세요. 그지같이 하세요. 자, 여러분이 그지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줄수록 여러분이 온전해지고요. 더 매력적으로 되고요. 당신 인생이 굉장한 모험으로 된대요. 저는 저의 그지 같음을 이렇게 할 때마다 제 인생에 엄청나게 좋은 일이 많이 생겼어요. 이건 제가 몸으로 지금까지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의 말을 믿고서 그지같이 시작하신 분들이 정말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있죠. 모든 인간관계가 자기를 비추어보는 거울이다. 당신 마음에 끌리는 사람이나 반대로 보기만 해도 역겨운 사람 모두가 당신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다. 당신한테 더 많이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무엇이 누구한테서 보이면 당신 마음은 그에게로 달려간다. 당신한테 없기를 바라는 무엇이 누구한테서 보이면 당신 마음은 그를 등진다. 자, 사실은 그 모든 두 방향이 다 내 안에 있는 거죠. 자, 부모나 아이나 친구 관계 힘들다. 그 힘든 것은 바로 다 내 거울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나의 부분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 인간관계가 요즘 이러이러한데요. 너무 힘들어요. 객관적으로 좀 봐주세요 라고 물어보면요. 우린 객관적으로 볼 수 없어요. 왜? 각자의 상황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 내면의 그 부분을 수치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똥똥한 게 싫으면 똥똥한 사람을 싫어하게 되는, 뭔지 알겠죠? 나의 똥똥함이 싫으면 똥똥한 사람을 싫어하게 되는, 혹은 내가 바보 같다라고 느껴질 때, 내가 어리석다고 느껴질 때, 뭔가 좀 이렇게 허술하고 어리석어 보이면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거죠. 사실은 그냥 나를 싫어하는 거, 나를. 그래서 나를 온전하게 사랑하게 되면은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자연은 언제 어디서나 최대 효과를 거둔다. 적게 일하고 많이 거둔다가 자연의 원리이다. 여러분, 봄이 되면요, 냉이, 쑥, 달래, 죽순 이런 것들이 막 생겨요. 오죽하면 우후죽순 이런 게 생겼죠. 그런 사자성어가 막 나오니까 땅에서. 노력하지 않고 저절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자연에서 많아요. 그죠? 해가 알아서 비추고, 때 되면 비 내리고, 때 되면 눈 내리고, 적당하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죠. 농부는요, 씨를 뿌리고 그냥 버려둔대요. 자기 밭에 주의를 집중하고, 조건도 이유도 없이 집중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자, 씨를 뿌리고요, 싹이 나고 열매가 맺을 것을 의심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 당신 안에 목표가 있다면, 우리 마음에 목표란 씨앗이 있다면 뿌리세요. 그리고 의심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무조건 잘 될 줄 알아라. 예를 들면 내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내 아이는 무조건 잘 큰다. 나 유튜브로 시작했어요. 유튜브 잘 된다. 다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분 명상을 한번 제안해 볼게요. 이 책에서도 명상하면 되게 좋다고 나와 있어요. 자,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저를 믿고 한 번만 1분만 눈을 감아 보세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며 제 말을 듣고 떠올려 보세요. 이 단어들을 상상하고 떠올려 보세요. 순수 가능성, 무한 잠재력, 깨어지지 않는 고요, 참된 지식, 경계 없는 자유, 한없는 부드러움, 스스로 충만함, 쉼없는 움직임, 창조, 모든 것과의 연계, 조직하는 힘, 완벽한 균형, 끝없는 진화, 훈육, 조화, 단순, 축복. 이들 모두 순수 의식의 질이다. 네, 눈을 뜨세요. 자, 이걸 따라서 눈을 감고 지금 이 순수 가능성, 경계 없는 자유, 창조 이런 단어를 떠올리니까 혹시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그런 것들 있지 않았어요? 그거를 댓글로 한 번만 적어주세요. 저는요, 이 단어들을 떠올렸을 때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됐냐면 우주, 자연, 사랑, 이 사랑 안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막 떠올랐어요. 그 순간순간에. 그래서 사실 우주, 자연,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는 이 맥락이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뭐 끝없는 진화, 완벽한 균형 이런 걸 떠올렸을 때 이런 것들이 떠올랐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우주, 자연, 사랑, 사람 이게 뭐예요? 정말 중요한 게 아닌가? 정말 본질과 핵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말 순수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댓글로 적어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왕관이 떠오르나? 다이아몬드가 떠오르나? 예쁜 옷이 떠오르나? 궁금해요, 저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과거와 미래는 상상 속에 있고, 현실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 고통은 상상 속에 있고, 자유는 지금 이 순간에 있다. 과거와 미래는 존재하지가 않으니까 내 머릿속에만 있는 거야. 옛날에 어땠지? 미래는 어떨 거야? 현실은 지금 내 눈앞에 있죠. 자,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들은요, 과거로부터 옵니다. 두려움은 미래에서 와요.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막 두려워. 이거 하면은 잘못될 것 같은데, 이거 하면 사람들이 날 싫어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어요? 미래에 있지 않아요. 언제? 지금 당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선택하면. 여러분이 두려움을 느끼거나 고통을 느끼는 것에 한번 끊어보세요. 그 생각을 한번 끊어보세요. 제가 아까 그 명상 같은 거 있잖아요. 정말 머릿속에 좋은 것들만 떠오르잖아요. 명상을 하니까 좋더라고요. 좋은 명상 그런 것도 많으니까 한번 잘 선별해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거나 함부로 먹지 말고 건강하고 깨끗한 먹을거리로 섭생하라. 대지의 신선함으로 또 땅이 채소와 열매 형태로 제공하는 무지개 색깔로 당신 몸을 먹여라. 제가 뇌태교 동화로 유명하신 김창규 박사님 강의를 임신했을 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여러 가지 칼라푸드가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뭐 빨간 토마토, 뭐 노란 파프리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칼라를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물질로든 정서로든 독극물은 일절 몸에 들이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라. 유독성 화학식품이나 유독성 인간관계 또는 분노, 두려움, 죄의식 따위 유독성 감정으로 당신의 몸을 오염시키지 마라.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적개심이나 분노에 빠지지 않겠다고 결심하라. 자, 여러분의 인간관계 안에서 누군가 여러분의 분노를 일으키거나 두려움을 주는 말을 하거나 야, 너 그렇게 하면 위험해. 너 그렇게 하면 망해. 너 그렇게 하면 잘못될 수 있어. 라고 이게 뭐야? 겁주는 거죠. 자, 두려움 주는 사람, 그리고 죄의식 심어주는 사람. 야, 너 그거 나쁜 짓 아니야? 너 그렇게 하면 남들한테 욕먹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너 나빠. 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유독성 관계를 끊으세요. 끼리끼리 정말 중요하죠. 내 인간관계 이상해요. 힘들어요. 나 저 사람 때문에 너무 좀 요즘 우울해요. 그런 관계를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뭘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이 편안한 느낌을 주는지 당신 몸에게 물어보라. 당신이 무슨 일을 선택할 때 몸의 느낌이 좋으면 잘 선택하는 것이다. 무슨 일을 할 때 느낌이 불편하면 그것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니다. 제가 잠을 잘 때도요, 이리저리 뒤척여요. 우리는 어떻게 뒤척이냐면 가장 몸이 편한 방향으로 뒤척입니다.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어때요? 느낌이 가장 좋은 사람과 연애를 해요. 친구를 만날 때도요, 가장 느낌이 좋은 친구와 베스트 프렌드가 됩니다. 자, 여러분이 매 인생을 선택할 때, 직업을 선택할 때, 대학을 선택할 때, 혹은 내 집 마련을 할 때 우리는 가장 느낌이 좋은 걸 선택해요. 근데 이 감각이 무뎌지거나 억압이 너무 돼 있어서 이 감각이 소멸돼 있다. 나는 별로 내 삶에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고 막 몸이 건조하고 감각이 별로 없다. 그런 사람들은요, 이 감각을 못 느껴서 선택 장애가 올 수 있어요. 이게 맛있는지 저게 맛있는지 이 길로 갈 건지 저 길로 갈 건지 뭐라고 하죠? 선택 장애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 이걸 많이 느껴보세요. 내 몸으로. 그럼 믿으세요. 내 몸의 감각을. 그래서 자기 몸의 느낌이 좀 없는 사람은요,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할 때도 남에게 물어봐요. 굉장히 참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요, 좋은 물건이 보이거나 저랑 딱 궁합이 맞는 물건이 보이면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와, 이건 사야 해. 이건 빨리 사야 해. 이건 대박이야. 대박인 여러분 아닌지 느낌이 몸으로 옵니다. 전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좋은 책을 봐도 이 책 대박, 이 책 대박. 누굴 만나도 와, 저 사람 진짜 나 저 사람 친해지고 싶어. 이게 명확하거든요. 근데 이런 느낌이 별로 난 사람을 만나도 잘 모르겠고. 그럼 여러분 이 느낌이 없으면 사기꾼도 만날 수 있고요. 이 투자처가 좋은 건지 아닌지 모르고 판단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훈련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성도 좋은데요, 감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동승. 다른 책에서 동승 현상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실험을 한번 우리는 해볼 수 있대요. 동승 현상에 대해서. 시계추를요, 4개의 시계추를요, 모두 다른 시간에 흔들어 놓아도 얼마쯤 뒤에는 그것들이 같은 리듬으로 동시에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된다. 동승은 우주적 현상이다. 여자들이 무리를 이루어 함께 살면 월경 주기가 서로 같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여자들은 이런 경험이 너무 많아요. 그 중고등학교 때 여자들끼리 야 너도 뭐 수학여행 가면 갑자기 막 시작한다거나 저 이상한 경험이 진짜 있어요. 저는 이제 이게 동승이고 우주의 그냥 현상이구나. 그래서 유유상종 끼리끼리 좋은 에너지끼리 함께 모여있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월경 주기까지 맞춰지는데 다른 것들은 뭐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읽었던 다른 책에는 그 알코올 중독을 이기기 위해서 모여있는 집단이 모여있을 때는 굉장히 치료가 잘 되다가 흩어져서 집에 가버리면 다시 옛날 상태로 돌아오는 동승현상, 끼리끼리 현상. 그래서 우리가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끊임없이 배우는 게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가 존경하는 디펙 초프라의 우주 리듬을 타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